오케이, 나이스. 자, 그 브러쉬에서 빠져나오고 한 1m 정도. 그래서 바닥인지에는 브러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또 그래도 준수한 한 마리 나왔습니다. 청태를 이기고 청태 위에 던져서 그 밑에부터 공략해서 오면서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태에서 나왔는지 바닥에서 나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판단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청태부터 노릴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마리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가 도거지를 또 왔어요. 도거지를 찾은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하나 또 팁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도거지에서 빅베이트 촬영을 하면서 제가 생각났었던 거고 하고, 그 다음에 뭐 댓글 달린 것들,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청태예요. 이 청태, 먹지도 못하는 매생이.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낚시 방법이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낚시 방법을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청태가 자체가 워낙 고운 재질, 이게 고운 섬유거치 되어 있기 때문에 채비에 안 묻어 나올 수는 없어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덜 묻게 나오게 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면 이렇게 연안에서 청태가 이렇게 군집이 되어 있는 데는, 이런 데는 베스가 못 들어옵니다. 베스가 아가미에 청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하지만 저런 브러쉬 사이에는 베스가 청태와 상관없이 이동을 하게 되고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청태는 주로 어떤 곳에 서식을 하냐면, 이제 저렇게 저렇게 플라스틱 같은 인공 쓰레기들을 이런 데는 청태가 잘 자라지 못하지만, 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거친 부분이 있는 브러쉬 부분, 가지 부분, 나무, 이런 것들이 이제 청태가 많이 자라요. 그 다음에 또 청태 조건은 수심이 한 3m 정도 넘어가는 되면은 사실은 청태가 이제 광합성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햇빛 주는 양에 의해 가지고 사실 청태가 많지는 못해요. 그리고 이렇게 물속에 보면 수초가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수초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는 청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낚시를 하면서 청태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포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브러쉬 안에 청태가 많지만, 예를 들어서 요 앞에 나무를 보면 이 나무 앞에는 포인트 베스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자리를 공간이 되는데, 여기 청태가 만약에 한번 저 정도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얘 때문에 공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를 공략하려고 해도 얘가 다 묻어 나오니까 공략하기를 꺼려 하는 거죠. 그래서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한번 몇 가지 요번에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주제로 요번에 한번 영상을 찍어 볼까 해요. 자, 먼저 첫 번째 채비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자, 청태 극복할 수 있는 채비 중에 대표적으로 제일 좋은 채비가 뭐냐면 텍사스 리그예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텍사스 펀칭 리그예요. 한번 제가 채비를 보면 자, 먼저 펀칭을 하기 위해서 이 봉돌이 유동이 되면, 유동이 되면 이 접히는 사이에 청태를 끌고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봉돌을 유동이 안 되게끔 이 찌고무, 스톱 찌고무를 사용을 해야 돼요. 이 스톱 찌고무를 사는 방법은, 여기 매점에 가서 사실 때 이 알이 너무 얇으면 군용에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알이 굵은 조건 안에
굵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철사들이 보면 눈으로 이게 확인이 될 거예요. 그래서 철사가 가는 거 기준으로 사시면 돼요. 여기 이제 뭐 LL 3.5, 뭐 5.0 이렇게 뭐 표시가 돼 있긴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 R은 굵어서 통과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안에 들어있는 철심이 얇아 라는 기준으로 하면 라인이 잘 밀려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6파운드 뭐 6파운드 4파운드 그러면 이 알이 너무 작아서 밀릴 수가 있지만 그래도 보통 한 12파운드 정도 10파운드 12파운드 이상 쓰시면 충분히 밀려나가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이제 그 펀칭을 하게 되면 토너먼트 선수들은 실제 이 플리핑 토너먼트 선수들은 실제 이 플리핑 이제 훅을 또는 이제 스트레이트 웜 스트레이트 훅이라 그래요. 이 훅을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보통 와이드 갭 가지고도 우리는 일반인들은 와이드 갭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와이드 갭은 웜을 끼면 이 꺾이는 부분에 청태가 좀 끼는 단점이 있어서 이 와이드 갭보다 좀 넓은 그 웜을 써주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가장 그나마 좀 걸림이 적을 수 있는 플리핑 훅 가지고 한번 먼저 세팅을 해서 진행을 먼저 한번 첫 번째 거 방법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자. 텍사스 싱커를 꽂고 키커벅 에버그린 키커벅을 한번 이번에 사용해 볼게요. 그래서 펀칭을 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봉돌이 저는 주로 2분의 1온수를 쓰는데 방송을 위해서 8분의 3으로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 그 스토퍼 웜에 밀리지 말라는 이 스토퍼 기능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끼긴 좋아요. 근데 이제 스토퍼를 통과를 하면 웜이 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웜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훅 아이를 집어넣었어요. 이러면 실제로 그 뭐죠, 여기 웜이 찢어지는 자리를 조금 더 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늘 문제는 눈이 잘 안 보인다는 거. 자, 그래서 채비 매듭을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늘은 제가 좀 작은 걸 가져왔는데, 자, 얘는 이렇게 웜에다 걸쳐만 놓을 거예요. 살짝 걸쳐만 놓고 이렇게 해서 위드가드 역할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게 살짝 바늘이 튀어나오지 않을 정도만 이렇게 걸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찌고물을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고정을 하면 청태가 이렇게 이렇게 거쳐서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최소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추천드리는 채비는 대부분이 청태 극복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다운샷을 많이 할 거예요. 근데 다운샷보다도 얘가 이제 조금 걸림이 덜해요. 그래서 이제 그 순서대로 한 가지씩 몇 가지 순서대로 몇 가지 알려드릴 거예요. 자, 먼저 청태 많은 곳에 한번 이 상태에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청태 많은데 집어넣고 운영을 해봐도, 자, 보면 청태가 전혀 묻어 나오질 않아요. 어쩌다 한두 가닥 뭐 거쳐서 나올 수는 있겠지만 거진 묻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웜에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가닥수가 조금 묻어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청태를 극복하고 브러쉬 낚시를 진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얘를 가지고 먼저 한번 낚시를 진행해 볼까요? 또 어제 제가 좀 나름대로 좀 즐거웠던 사건일 수도 있는데, 구독자 한 분이 면담 요청을 계속해서 프로가 되고 싶어요 라는 그 이제 내용을 가지고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어제 이제 좀 멀리 갔긴 했지만
그래서 한 4시간, 5시간 정도를 제가 이제 면담하고 또 하다 보니까 또 강의를 하게 되고 해서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현실이 그래요. 지금 제가 유튜브를 손을 좀 못 띄는 이유가, 베스 낚시를 지금 하시는 분들이 의지하고 배움의 길을 가질 수 있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유튜브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 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감이 있고 책임감이 있을 수도 있는데, 대신 좀 신중하게 해야 될 이제 좀 그런 이제 조건이 따르긴 하는데, 그래서 잘못된 길이 가지 않고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한 이제 그런 정보들이 유튜브에 이제 많이 쌓일 거라고 보는데, 정말 그분들을 항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예전에 제가 이제 베스 제자들 키우고 가르치고 할 때의 모습처럼 정열이 있어요. 말을 할 때 보면 막 눈이 번쩍번쩍, 그냥 뭐 하나라도 더 물어보려고. 그래서 안타까운 거는 그런 분들이 어디서 이렇게 모여서 말을 하고 이렇게 평소에 궁금하고 질문을 좀 하고 그거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 질문이라는 건 연차 때마다 다르거든요. 고급자들의 질문이 다를 거고 초급자들의 질문이 다를 거고, 그래서 그 질문들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언제 한번 기회가 되겠죠.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장소를 좀 마련을 해서 좀 해볼까 하는 계획도 좀 세우고는 있어요. 그래서 뻔한 질문에 대해 가지고 저는 답변해주고 그런 자리가 아니고, 정말 베스 낚시의 기술을 올리기 위한 이제 그런 궁금증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좀 이렇게 궁금증을 해소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참 매해마다 좀 부담이 되는데, 유튜브를 하고서 정말 생활이 될 정도의 정말 그런 회원수나 조회수가 나온다면, 제가 시청자분들이 더 득이 될 수도 있겠죠. 시간을 더 올인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부담이 되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한 사람 만나고 한 사람 만날 때마다 내가 이게 사명인가 같은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좀 그런 좋은 기회들이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먼저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먼저 채비 텍사스 펀칭 리그 가지고 먼저 한번 진행을 먼저 해볼게요. 자. 샷. 넣자마자 바로 입질하네. 아이고, 청태가 이렇게 묻어 나오죠. 근데 다른데 깨끗하죠. 뛰기도 쉽고. 그래서 청태가 안 묻어 나올 수는 없어요. 안 묻어 나올 수는 없지만 지금 훅셋 과정에서 그렇게 나온 거고,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청태를 충분히 편하게 조금 해결하고 할 수 있는 채비예요. 모든 채비 마무리는 리티브로 마무리를 하세요. 그래야 서비스 베스나 개를 바라보고 있던 놈이 자기縄바리가 이제 자기 영역이 멀어지니까 개를 가지고 리트리브 액션에 따라와서 먹을 수밖에 없어요. 안에 수초도 좋네.
마리. 나이스. 자, 그 브러쉬에서 빠져나오고 한 1m 정도. 그래서 바닥인지에는 브러쉬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자, 또, 그래도 준수한 놈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야, 40 안 되겠다. 한 38 정도 되겠다. 그래서, 텍사스 펀칭으로 해서 한 마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텍사스 펀칭에, 청태를 이기고, 청태 위에 던져서, 그 밑에부터 공략해서 오면서 공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청태에서 나왔는지 바닥에서 나왔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지금 판단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청태부터 노릴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또 한 마리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청태 때문에 낚시를 포기할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것은 아니다고 봐요. 그래서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주면 되는 거고, 또 그렇게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번에는 똑같은 챕인데, 아마 제가 어차피 낚시 때도 저 피네스테라 낚시거니까, 만약에 좀 무게를 조절하고 싶다, 또는 텍사스 봉돌이 없다 라고 했을 때에 또 방법을 하나, 또 다른 또 팁을 하나 드릴게요. 자, 이번엔 텍사스 봉돌이 없어, 아니면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어 라는 이제 그런 욕구가 생겼다는 가정하에 한번 하면, 자, 얘는 지금 테일이 많이 달린 거라 조금 가라는 속도가 상당히 느린 편인데,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긴 하지만 4호봉돌, 자, 4호봉돌로, 이거 뭐 챕의 명을 뭐라고 해야 돼? 자, 어쨌든, 자, 끼는 방법은 돌의 양쪽 돌에다 라인을 다 통과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위에 뭐 이쪽으로 하셔도 되고 저쪽으로 하셔도 되고, 첫 번째 라인에 통과를 시키고, 구멍에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과를 시켜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 라인이 기스가 났네. 자, 그래서 일자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어요. 브러쉬 안에서 펀칭 나는 거라, 얘를 라인이 가능하면 위쪽으로 올 수 있게 이렇게 끼는 게 아무래도 슬림에 좋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위쪽으로 올 수 있게. 근데 실제로 그렇게 뭐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유롭게 끄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또 체결을 하면, 웜을 조금 저항이 적은 거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한번 또 진행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챕이당 한두 마리씩 이렇게 찍는 거에 만족하는 거로, 조과가 그렇게 좋은 거지는 않으니까.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찌고무 멈춘 고무 그대로 살아있고, 너무 바짝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딱 붙이는 정도. 그 다음에 봉돌, 그 다음에 이렇게 바늘, 그 다음에 일반 와이드 갭으로 쓰셔도 돼요. 와이드 갭이 그 꺾여 있는 거를 이렇게 감춰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또 역시 얘도 청태 극복이 돼요. 자, 한번 다시 청태 있는 데다 한번 넣어보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청태 있는데 들었다 놨다. 자, 역시 걸림이 없죠. 또 청태 안에다 집어넣고, 자, 들었다 놨다 청태 긁어오고, 자, 청태를 박박 긁었어요. 자, 걸림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펀칭으로 할 수 있는 텍사스 봉돌이 없어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저 안에 또 있으려나 한번 해보지. 아예 그냥 위에 던져버렸어.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 뭐 어차피 청태 안 묻으니까 살살살 떨궈서 통과시키고 시작하면 돼. 자, 지금은
그냥 애들이 바닥에서 지금 뭐 입질 받기 힘들다고 해서 제가 들었다 놓았다 하는 과정에 8분의 3은 쏘지만 제가 워낙 이제 호구 종류에서 넓적하게 된 호구들이 가라앉는 속도가 상당히 늦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좀 세게 들었다가 폴링을 천천히 된다라는 그 과정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과정에 폴링 때 입질을 했어요. 그래서 들었다 놨다는 항상 장점이 입질이 눈높이에 맞춰서 때리게 되면 밑에서 흡입이 아니라 눈높이 와서 때리게 되면 입질이 강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채비의 또 장점이 뭐냐면 이 바닥 극복 능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돌바닥 있는 석축들을 운영하기가 좀 좋아요. 이렇게 안으로 꼭 들어가면 뭐 이 걸림 이 사이에 걸림이 있겠지만 이 걸림을 또 극복하는 방법이 이 웜을 부력이 많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폴링이 늦은 그런 웜을 사용하면 슬쩍 들리는 과정에서 타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뭐 그래서 석축으로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바닥 지형에 석축을 운영하기도 밑걸림이 없기 때문에 없을 수는 없겠죠. 적기 때문에 운영이 가능해요. 마무리는 리틀이고, 자, 속축 엣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속축 엣지를 한번 찾아보죠. 플랫이라고 그러죠. 속축 경사가 끝나는 것과 땅에 만나는 것. 이게 애들이 몸 상태가 안 좋고 좀 쉬려고 생초리 역할을 하는 데가 대표적인 게 이렇게 석축에 끝나는 부분, 플랫, 땅이 플랫하는 곳에 경사면 이제 만나는 저 엣지 부분, 그 부분이 베이스가 상당히 쉬는 역할을 많이 하는 장소가 돼요. 특히 가을에는 좀 심합니다. 그래서 바닥 극복에 대한 채비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용을 하세요. 바닥 극복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바다 우럭 광어 낚시할 때 많이 쓰는 채비인데, 낚싯대는 제가 민호 전문용으로 설계를 했던 낚싯대예요. 그래서 저그 스페셜로 제가 A 스페셜이라 만들었던 거라 시중에 판매되는 낚싯대는 아니고 그냥 베이트 피네스 제가 조금 조정을 다시 만들 때 얘는 내가 피네스용으로 쓰려고 다시 좀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민호 때보다는 조금 뻑시면서 미드나이트 때보다는 피네스 때보다는 약간 조금 뻑신 팁을 가진 정도의 범용대로 하기 위해서 제가 만든 낚싯대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낚싯대가 설계 당시에 45톤 카본이 우리나라 처음이었어요. 30톤, 35톤까지 이제 생산이 되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낚싯대 만드는 그 사장님이 민호 편에서 내가 설명을 했구나. 정말 기술이 좋으신 분이라 이 45톤이 가능했었던 거죠. 지금이야 뭐 우습겠지만 대부분이 다 40톤 카본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탕을 하나 먹고, 사탕을 입에 물고 멘트를 하면 그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목이 아파서 사탕을 계속 먹는 편인데, 와, 하루 이틀 차이가 이렇게 심하나. 어제 그 구독자분 만나러 이제 충주에 있는 추평지라는 데를 처음 가봤어요. 정말 물 맑은 계곡 경적수지. 근데 이제 작은 씨알들만 계속 나오는 상황이라 일단 촬영분은 지워버렸지만 정말
어제 잠깐 한 3시간 낚시하면서 얼마나 춥던지. 오늘 이렇게 날이 뜨겁네. 베이터 피시면 안 돼. 다른 거 찍고 싶다. 스피너 베이트를 먼저 찍을까? 좀 이따 와서 스피너 베이트 찍고. 베이터 피시 엄청 많다. 이 스피너 베이트 딱 쓰기 좋은 지금 상황인데, 크랑크 베이트하고. 표면에서 물 안에 약 한 50cm, 60cm 밑으로 먹이 활동을 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 지금 크랑크 베이트나 스피너 베이트 쓰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 지금 현상인데, 일단 한번 오늘 주제는 청태 바닥 낚시니까 청태 낚시를 먼저 하고 있다가 스피너 베이트도 투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찍을 때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보죠. 자, 요런 수초 사이에 상당히 배스가 있기 좋은 데인데, 문제는 진짜 이런 데는 청태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청태는 물속에 있는 거는 사실 그렇게 청태가 많이 안 낀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수표면 위쪽으로 사실 청태가 많은 거라, 이런 수초에 걸려 있는 것들은, 그래서 밑에 부분들은 공간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쎄. 베스인가? 이거 가벼워서 못 들어가네. 너무 깊숙이 집어넣었다. 참, 감겨. 너무 깊숙이 집어넣으려다가 나무에 감겨버렸어. 자, 다시. 살짝만 나, 살짝만. 그렇지. 백러시 제대로 넣었어. 야, 꽃가루 때문에 백러시 나네. 완장하겠네. 씨. 라인이 안 나가. 완장하겠다. 꽃가루가 또 캐스팅을 방해를 하네. 진짜 징하게 꼈다. 이럴 때 입질 오는구나. 열받게. 여기는 꽃가루 너무 포집이 돼 있어서 한 번만 더 주가지. 미친 것 같다. 캐스팅 자체가 안 날아가네. 큰일이다. 캐스팅? 안 날라가. 큰일 났네. 미치겠다, 이거. 낚시를 못하겠네. 이동해야겠다. 와, 꽃가루 때문에 완전 백러시다 버리네. 서밍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나네. 이동해야겠다. 여기는 꽃가루가 너무 포집이 돼 있어. 자, 여기도 청태가 엄청 많은 데인데, 이 바닥 청태는 수심이 저 앞에 약 한 8m, 7m 앞에 브레이크가 조금씩 있으면서 그쪽에는 청태가 자라이지 못해요. 자, 근데 이제 이 주변에는 청태들이 이렇게 계속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청태를 통해서 한번 낚시를 해보고, 이 꽃가루 큰일 났네. 이거 라인 사이도 다 들어가 있네. 깝깝하게 됐다. 꽃가루의 전쟁에는 이제 또
청태와의 전쟁에서 꽃가루의 전쟁. 꽃가루 전쟁은 아이디어 없어요. 자, 이번에는 다른 채비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다운샷 리그를 한번 해보죠. 언더리그를 한번 해봅시다. 자, 언더리그. 요거 도래는 한번 껴놓으면 빼면 아까우니까 개를 그냥 쭉 밀어서 계속 사용하는 걸로. 그냥 사화봉 돌까지 해보지. 자, 오랜만에. 야, 언더리그 진짜 오랜만에 사용을 하네. 방송에서 내가 처음 찍는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이 언더리그와 언더리그 다운샷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한 편을 따로 찍을 거고, 오늘은 그냥 장애물 극복 능력이 좋은 채비 중에 하나다라는 개념으로. 자, 바닥 청태가 그렇게 높지 않아서 많이 안 띄울 거예요. 저는 사실 많이 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많이 띄워봐야 25cm, 그 다음에 20cm 주로 그 정도만 띄워서 많이 사용하고, 간혹 이제 한 15cm 정도 띄워서 사용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한 20cm 근간으로 저는 대부분 사용을 해요. 배스가 서스펜더 돼 있어서 왠지 띄워줘야 될 것 같아 라는 불안감이 있으면 막 1m씩 띄우기도 하지만, 저는 그렇게 실제로 띄우질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언더리그 다운샷은 그냥 한 요 정도 선에서만 항상 운영을 하는 편이에요. 자, 다운샷 구조는 자 그래요. 자, 이 봉돌의 청태는 계속 끼어요.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웜 쪽에서 이제 청태를 덜 끼게 하는 방법이, 이 라인에서 청태를 이렇게 긁어 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태가 조금씩 껴요. 그 다음에 이 혹이 꺾여 있는 부분에 얇은 청태들이 껴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텍사스 리그와 같이, 펀칭 리그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많이 끼지는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심하긴 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줄이려면 웜을 최대한 바늘하고 딱 위치에 맞게끔까지 이 훅셋을 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바늘이 돌출이 안 되게, 그 다음에 여기 그 꺾이는 것도 또 웜을 좀 두꺼운 걸 써서 걸리지 않게. 그래서 이 와이드 갭 바늘 중에 보면 이렇게 유난히 많이 꺾여 있는 게 있고, 이렇게 좀 부드럽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운 와이드 갭 훅을 쓰면 아까 같이 사호봉돌 직결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펀칭 리그식으로 해서 사용을 해도 되고, 또 이렇게 사용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찌그모드 또한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으면 얘도 약간의 좀 도움의 역할을 해요. 자, 그래서 언더리그로 한번 바닥 낚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언더리그는 제가 프리리그와 언더리그의 제 입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제 물론 저게 이제 띄워져 있다라는 이제 그 차이의 장점, 입질 유도에 대한 장점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다들 알고 있다시피 한 자리에서 오랜 액션을 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일단 대표적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프리리그는 아무리 바닥을 이제 가변 채비를 세밀하게 한다 해도 사실 그렇게 좀 이게 이렇게 좀 운영하는 상의 이 저항이 덜 느껴져요. 좀 무거운 채비 같은 무게라고 봤을 때. 그래서 프리리그는 제가 이제 세밀하게 낚시를 하면 어깨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프리리그로 사실 가벼운 거로 그렇게 세밀하게 하기는 힘든데, 다운샷 특징은 이렇게 내 마음의 편함 때문인지 이렇게 봉돌이 박혀 있는 바닥 입장에서 바닥을 서서히 끌고 운영하기에는 바닥 탐색하기에는 저한테는 이 다운샷이나 언더리그가 훨씬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집중 공략을 하거나
또는 바닥을 특징을 빨리 찾아내서 좀 더 대도민과 세밀한 낚시를 할 때는 이 다운샷 언더리그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청태 극복을 위해서는 다운샷 바늘로 해서는 사실 청태 극복이 안 되고, 그 뭐 당연한 거겠고, 그 다음에 와이드 갯바늘에 조금 부드러운 와이드 갯바늘, 바늘이 크지 않은 와이드 갯바늘 가지고 하면 충분히 청태를 벗어나고, 저런 브러쉬 사이에도 충분히 살살살살 치면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와, 진짜 어려운 겁니다. 다운샷에 입질을 못 받아? 그럴 수가 없는데. 해보지 뭐. 자, 브러쉬 하나 통과를 했고, 아마 저기 청태가 별로 안 묻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닥 낚시를 겸해서, 어떤 펀칭이 아니라 바닥 낚시를 겸해서 하겠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이제 청태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다운샷이에요. 그래서 바닥 낚시 근간으로 낚시를 하되 청태를 좀 이길 거야, 브러쉬도 근간에 살짝 운영을 할 거라고 하면 다운샷으로 언더리그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청태 묻어서 나왔다. 바늘이 오픈됐어. 이렇게 장애물 통과하면서 바늘이 오픈돼. 잘 보면 싱크에 청태가 묻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늘 청태가 묻는 거는 바늘을 아까 스트레이트 훅 쓰듯이 이걸 그냥 깊게 푹 꽂으세요. 푹 꽂아도 입질이 오면 이게 벗겨져요. 그러니까 바늘을 좀 깊게 꽂아 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맨날 가벼운 것만 써. 실제 그렇지 않아요. 적당하게 써요. 그리고 실제 좀 극과극인 편이에요. 한 2g 미만까지 주로 쓰고, 그 다음에 4분의 3온스 이상 쓰고, 이런 식으로 완전 좀 극과극을 써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포팅 낚시를 할 때 그 극과 극의 차이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한번 포팅 낚시를 찍게 되면 제가 한번 찍을 거예요. 자, 다운샷도 리트리브 마무리 하세요. 저는 토너먼트 다 다운샷 리트리브에 서비스 배에서 상당히 잘 만나요. 특히 가을에. 자, 이번엔 브러쉬 안으로 한번 넣어봅시다. 브러쉬 안에도 충분히 살살살 털면서 청태 극복을 해나갈 수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어렵지? 뭐야? 뭐가 이렇게 어려울까? 오, 개발이! 진짜, 씨. 훅셋이 안 됐어. 다시 한번. 자, 저놈은 잡힐 수 있어요. 잡힐 수 있을 것 같아. 사이즈는 한 30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잡힐 수 있어. 야,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입맛만 다셨잖아. 열받잖아. 그래. 뭐라 그러겠네. 또 시작이야? 자, 2번 실패. 가져가는데도 안 되네. 야, 새끼. 저것도 열받을 거야. 이씨, 먹으려고 그러니까 자꾸 없어져. 자, 한번 해봅시다. 응? 먹으려고 하니까, 이게, 입만 대면 없어져. 자, 입만 대면, 아유, 잘못됐어. 뭔데 입만 대면 없어지는 거야? 그러네. 자, 다시. 자, 잡을 수 있어. 저기 아마 날발이 영역을 지키는 놈이면 충분히 잡을 수 있어요. 영역을 지키는 놈이면 잡을 수 있어요.
자, 얘는 호핑이 안 되니까 뽕돌이 있는 위치에서 그냥 액션 주거나 데드워밍, 호핑, 예, 부드러운 들었다 놨다 이 세 가지 정도 안에서 그냥 끝내야 돼요. 액션이 그렇게 특별하게 가미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리트리브. 아, 이 새끼 안 먹네. 아이씨. 정말 이 다운샷은 세밀하게 낚시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채비 중에서 저한테는 가장 세밀하게 낚시할 수 있는 채비예요. 물 안에다 넣어보자. 이게 가벼워도 풀림 속도가 워낙 빠른데, 엄청 빨리 뱉네. 와, 이거 사이즈 된다 이거. 다시 한번 반응해라. 자, 기다릴게. 그렇지. 야, 오늘 왜 이렇게 훅셋이 안 되지? 돌아버리겠네. 자, 임기응변으로. 자, 이럴 때는 바늘을 왁기로 바꿔서 액션을 달리줄 거예요. 자, 임기응변으로. 자, 사이즈가 얼마가 될지 모르겠는데, 자, 이러면 액션의 변화가 생겼어요. 두 번 걸렸다 빠졌는데 효과가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오, 개발이. 걸었는데, 야, 이거 사이즈가 엄청 좋아요. 진짜. 감았어. 나왔다. 그러지. 나이스. 역시 주요했어요. 딱 사이즈 그 정도 되어버리더라. 자, 이런 걸 이제 임기응변이라 그런 거예요. 자, 뭐냐면, 다운샷으로 넣어서 두 번에 훅셋이 안 됐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왁기식으로 바로, 바꾼 거예요. 왁기식으로 바꿔서,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다른 모양으로 얘들을 한번 눈에 접근을 시키자. 라고 해서 했던 게 유효했어요. 그래서 사실 입질도 못 느낄 정도로, 흡입을, 계속 입을 이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입질을 잘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묵직해서 찰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다운샷으로 임기응변 앞뒤로 바꿔가지고 한 마리를, 자, 저런 것도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아까 영상에 보면 바늘 앞부분에 라인이 찢어져 버렸어요. 찢어지니까 바로 번듯하게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참 저런 것도 보면 좀 쎄보게요. 평소에 생각 안 났을 텐데 앞에 라인이 찢어져 가지고 바늘에서 떨어지니까 바로 생각이 나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황별로 좀 연습이 돼 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머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나 봐요, 제가. 또 청태 극복의 방법으로 암프로 리그예요. 암프로 리그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하면, 자, 이번에는 암프로 리그를 평소에 암프로 리그는 이렇게 이렇게 고무 링을 껴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청태가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암프로 리그를 똑같이 사용을 하되 청태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예전에 암프로 리그 고무 링 끼기 전에 하던 방법이에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바늘 들어갈 이제 길이를 생각을 하시고, 아이 길이 맛보다 한 2배 정도 길게, 아주 길게 해서 위에서부터 푹 꽂으세요. 이렇게. 중간까지 해서 이만큼 통과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라인을 묶고,
라인을 먼저 묶어야지. 그래서 라인을 묶은 상태에서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면, 통과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 바늘 안에 그 라인 묶은 거 하고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이 상태는 고무링이 필요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무링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하던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암프리고 버전 2는 그 극복 능력이 조금 떨어져요. 그래서 암프리고 이렇게 2로 해서 암프리고 이렇게 그 링 없이 이제 통과를 시켜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체결은 똑같이 하면 돼요. 링을 통과를 시키고, 링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바늘을 통과를 시켜서, 자,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바늘을 이렇게 깊숙이 껴줘야 돼요. 그래서 걸리지 않게. 그러면 얘도 청태 안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청태 안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다만 이제 아까 이제 텍사스나 이런 거보다 이제 조금 조금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이제 워낙 고운 거니까 이렇게 라인과 웜 사이에 끼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이렇게 웜이.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한번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에 암프리고 버전 1으로 고무 링 없이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볼게요. 대신 또 쟤는 장애물 낚시와 또 액션을 가해서 데드워밍과 이제 좀 여러 가지 액션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 자, 이번에는 한번 호핑 위주와 들었다 놨다 위주로 한번 암프리고는 한번 운영을 해볼 거예요. 안에다 한번 깊숙이 한번 넣어보죠. 안에 깊숙이 한번 넣어보죠. 자, 다운 샷으로 바꿔서 바닥 검색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캐스팅 조금 멀리 할 거니까 4호봉돌 소음표로 나이스 개발해. 아유 짠책이. 스키를 타고 와 이놈의 새끼. 진짜. 여기서 제일 짠창이 제일 작은 거 나왔네. 아이고, 한 25, 26 되겠다. 근데 빵은 좋네. 다운샷에 한 마리 나왔어. 오케바리, 나이스. 아유, 또 자네. 이런. 사이즈가 왜 이러니? 사이즈가 갑자기 작아졌네. 자, 어쨌든 다운샷에 브러쉬 내 안쪽에 그 장애물 안에 청태들이 많았을 텐데 그 사이에서 30 정도, 32 정도 되는 게 팔을 처음 펴보네. 씨.
기운 떨어지기 전에 오늘 마지막 튜닝 방법 한번 해봅시다. 체력이 너무 떨어져서 안 되겠어. 스피노베이트를 한번 해볼 거야. 자, 스피노베이트. 자, 스피노베이트는 이렇게 이제 타고 오면서 이 부분에 청태가 걸려요. 근데 얘에 도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청타를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사실. 근데 이제 사람 심리상 스피노베이트를 쓰면 얘가 잘 돌아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잘 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걸릴 수밖에 없지만 얘가 도는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쪽에서 이제 뒤쪽에 그 베어링이 잘 돌아야 돼야 된다는 생각인데 여기에 이제 청태들이 감겨요. 그러면 좀 기분상 잘 안 돌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이 들죠. 근데 사실은 이 지금 도래 부분이 감겼다 해도 물의 저항에 의해서 돌기는 해요. 근데 이제 얘를 가지고 좀 덜 돌게 하고 싶어 라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봉 하나를 잠깐, 빈 봉투 아까 하나 가져왔는데 쓰레기 봉투가 일단 하나가 필요해요. 자, 보면 간단해요. 뭐냐면 감싸주는 거예요. 감싸주면 돼요. 자, 현장에서 한번 튜닝을 하는 거예요. 자, 뭐냐면 자, 여기 이 브레이드가 돌만한 도는 자리에 얘를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줄 거예요. 자, 감싸주는 거가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그냥 감싸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감싸주면 커트기로 도려내고, 자, 그 다음에 힘이 들고 기운이 떨어져서 막 하지 못하겠네. 자, 얘를 자, 이렇게 도래를 어지러워 미치겠네. 이 집에서 이제 만들어 오면 좋은데 현장에서 뭐 안 되면 급하게 요 도래 위치 있는 데까지만, 여기 이렇게 도래가 있는 데까지만, 비닐을 너무 짧게 잘랐네. 근데 몸이 상태가 안 좋으니까 이게 안 되네.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고 도래는 돌아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묶어주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앞에 고리 부분이 사실 많이 이 고리 부분에서, 도래 부분보다 이 앞에 고리 부분에서 사실 청태가 많이 유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해주는 거예요. 매듭을 집에서 묶고 와야 되는데 오늘 원만 하려고 안 묶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옷인지는 아실 것 같은데 이 앞에 깔 때만 만들어 준다라는 느낌이거든요. 이 앞에 도래 앞쪽에 깔 때만 만들어 준다. 깔 때만 만들어 주고 매듭을 해주고 또 매듭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면 돼요. 잘 안 됐어. 그래서 의도는 아시겠죠? 다시 만들어. 근데 힘이 들어서 못할 것 같아. 내가 몸이 너무 힘들어.
몸이 말 안 되네. 자, 그래서 지금 묶다 보니까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안으로 묶였는데, 여기를 이제 좀 넓게 해가지고 요 도래 봉돌이 쌓아질 정도까지만 이렇게 묶으시면, 얘가 이제 그 청태를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블레이드가 수평을 잡으면서 도는 역할은 충분히 해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바닥을 툭툭툭툭 긁고 오는데, 자, 이제 청태가 잔뜩 묻었을 텐데, 자, 보면 이 도래가 이게 보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게, 다시 묶을까봐.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지? 그래서 얘만 보호를 하게 되면 이 도는 거에 대해서 다른 데는 청태는 사실 그렇게 막 뛰면 되니까, 근데 도래에 청태가 묻은 것은 정말 뛰기가 되게 귀찮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스피너베이트를 쓰는 입장에서 도래가 청태가 감겨져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서 제가 정말 잘 돌아줄 거라는 그 개념이. 그래서 지금 완전하게 싸지 않는데 한 요 정도만 쌌는데도 좀 청태가 끼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또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미리 집에서 한 몇 개만 이렇게, 내가 가는 필드가 좀 청태가 많아 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피너베이트로 다시 한번 묶어볼까? 지금 다른데 이 머리에는 청태가 뭐 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얘가 돌면은 역할을 해내니까. 자, 완전히 싸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청태가 이 돌에 끼는 양이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충분히 스피너베이트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쪽 가서 스피너베이트로 한 마리 더 잡고 한번 마무리를 해볼게요. 몸이 안 좋아서 계속 하지 못할 것 같아. 저 뭐지? 목이 활동하는 거다. 목이 활동인 줄 알았는데 가마우지 이놈의 새끼. 좋아했잖아, 그래서 조금만, 제가 힘들어서 이걸 다 못 묶었는데, 얘를 조금만 더 감싸면 요 뒤에, 지금 앞에는 전혀 안 끼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요거라도 조금이라도 덜 끼게, 요 뒤에라도 좀 덜 끼게, 그래서 얘를 조금만 더 감싸면 돼. 한 요 도래가 감싸질 정도만 얘가 비닐로가 감싸지면 그쪽에 걸림이 없어요. 자, 청태 없죠? 그래서 자유롭고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이렇게 스피너베이트 쓸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단순한 간단한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복잡하지가. 오, 나이스. 아이고, 쏘리. 아이고, 잔챙이. 미안해, 무시해서 물을 못 봤다. 그래서 갑자기 확 튀어나와서 먹었는데, 스피너베이트 오늘 제일 최대요. 딱 20.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온 청태를 다 끌고 온 거고, 앞에라서. 그래서 지금 이 앞에 부분에 블레이드 도는 데는 사실 생각보다 청태가 많이 안 걸려요. 주로 이
밑에 뒤에 돌에 있는 쪽에 청태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기분 내도 이 돌에 끼면 스피로웨이트를 쓰는 맛이 안 나잖아요. 제가 요걸 제대로 못 묶었는데 요만큼만 좀 길게 묶으면 이게 지금 짧은 상태인데도 앞에는 전혀 청태가 안 끼잖아요. 전혀 이 짧은 상태인데 전혀 청태가 안 끼요. 뒤에만 지금 조금 껴도 거진 안 끼요. 이쪽에서 다 걸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청태만 안 끼고 스피노베이트를 쓸 수 있다 라는 건 정말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왜? 청태가 많은 곳에 사이사이에 베이트 피시들을 보고 이렇게 베스들이 지금과 같이 사냥을 하는데 스피노베이트 같이 공략하기 좋은 게 없거든. 근데 청태 많은데 스피노베이트 공략한다?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거야.